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일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와, 이 비가 내린 뒤다 보니까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왜 이렇게 추워요? 네, 밤에 뭐 당연히 두꺼운 이불을 이렇게 또 덮고 있다 보니까 따뜻하기는 따뜻한데, 야, 그런데 이 공기가 너무 차가가지고 어쨌든 추위 조심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마이애미에서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가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그 평화 계획을 지금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요 논의 안건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이제 영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20개 조항의 이제 평안이 이렇게 또 있는데, 이게 한 90%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가지고 가는 그 영토 범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포기를 해라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요구를 완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전부 땅 주워버려라 러시아한테, 그래야지만 이 전쟁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럴 수는 없다. 이게 원래 우리 땅이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거밖에도 이 자포리자에 원전이 있는데, 이 자포리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공동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평안 20개 조항의 이 평안이 우리 국민들이 원해야지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국민 투표를 할 가능성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안이 좀 이제 조건이 너무나 가혹할 경우에, 우크라이나한테 너무나 좀 이제 불리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크라이나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얼마 전에 바로 어제죠. 어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미사일이랑 그리고 이제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뭐 한 명이 사망하고 굉장히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군사적 압박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푸틴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제 만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생산적인 푸틴 대통령이랑 통화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돈바스 지역, 자포리자 지역, 헤르손 지역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가 철수를 해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토 가입을 하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평화 협정에 응할 것이다 라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 국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제외를 시키고 평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우려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보 보장책 마련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원래 이제 미국은 항상 이제 유럽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편을 들면서 이제 땅 다 줘버리고 그냥 이 전쟁을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제외를 하고 러시아랑만 평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너 땅 가지고 그냥 이 전쟁 끝내라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도 좀 낙동강 오리알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럽도 이제 위험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된다. 우리 유럽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또 이제 유럽을 유럽 근처를 이제 침공을 이렇게 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 보장책 마련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국방비에 돈을 막 쏟아붓고 있다고 하네요. 뭐 서로 막 무기 같은 것들에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뭔가 일어나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제 3차 대전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발 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백만 명이, 미국에 있는 수백만 명이 이 윈터 스톰의 영향권에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크리스마스가 딱 끝나지 않았습니까? 연휴가 이제 끝난 다음에 가장 붐비는 그 이동을 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겨울 폭풍이 지금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기상 악화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대략 한 3천만 명한테 경보가 이렇게 또 발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서부 지역이랑 그리고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블리자르드, 이 눈보라 있지 않습니까? 눈보라 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중서부 지역에 있는 한 200만 명한테 블리자르드 이 경보가 이렇게 또 발령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속 한 40마일에서 한 60마일 정도의 강풍이 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좀 이제 제한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400m 이제 미만으로 시야가 이제 제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와이드아웃 현상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경보가 이렇게 또 발령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시건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정전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됐다고 합니다. 3만 개 이상의 집들이랑 그리고 사업체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윈터 스톰이 길다 보니까 항공편이 혼란이 이렇게 또 빚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 일요일 오전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항공편들 3,000여 편 이상이 지연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400여 편 이상이 취소가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지금 뭐 빙판길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오와주 이제 북부 지역은 굉장히 이 도로 상태가 위험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동 자체를 좀 이제 자제를 해라 라고 이제 권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AA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에 대략 한 1억 900만 명 정도가 차량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측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이렇게 또 하고 다니실 때는 윈터 스톰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조심하기를 이렇게 또 바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 있는 이제 센트럴 파크 있지 않습니까? 센트럴 파크에 2022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눈이 이렇게 또 내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4인치 정도의 눈이 이렇게 또 내리면서 굉장히 많은 눈이 쌓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랑 내일 해가지고 비가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프리징 레인, 이 비가 내리자마자 오는 프리징 레인이 이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에서도 움직이실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남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평년 기온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또 해서 추위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추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일어나는데 아니 공기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도 비가 이렇게 또 내린 상태이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추위 조심해 주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드디어 시즈파이어 휴전을 하기로 이제 체결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12월 27일에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국방부 장관이 휴전 협정에 서명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협정을 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군사 이동 중지를 이렇게 또 하자라고 합의를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 목적의 영공 침범을 이제 금지를 하자라고 이제 명시를 휴전 협정에 이렇게 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전이 72시간 동안 유지가 될 경우에는 태국은 이 구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포로들을 이제 송환을 이렇게 또 해주겠다라고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국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공동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이제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거 유포를 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경 지역에 있는 이 범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사기. 캄보디아에 온라인 사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사기범들을 이제 소탕을 하기로도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발 좀 모두 이 사기꾼들이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캄보디아랑 태국이 이 교전을 이렇게 또 벌이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합니다. 태국 측에서는 군인들 26명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 44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측은 이제 민간인들 3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90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 수십만 명이 대피를 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전이 대무를 해가지고 대피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귀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휴전에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엔에서는 환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중재 역할을 잘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태국이랑 이 캄보디아의 외교 장관들이 이제 만나는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화니 계속해서 좀 이제 잘 이어지도록 노력을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교전은 이제 드디어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네소타가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네소타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복지 기금 사기가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네소타주에 이제 정부 자금을 지원을 받는 어린이 보육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케어 이제 시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거랑 그리고 이제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대규모 사기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방 당국이 수사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기사 이제 밑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유튜버 아니면은 뭐 인플루엔서인가 봐요. 이 인플루엔서가 어떤 이제 데이케어가 있는데, 이 데이케어의 간판들이랑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어. 데이케어에 아무런 아이들이 없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영상을 찍더라고요. 저도 봤거든요. 지금 막 바이럴하게 뭐 영상들이 막 퍼지고 있는데, 가짜 데이케어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가서 찍었거든요. 여기가 데이케어인데 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거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지는데, 여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짜 데이케어를 운영을 이렇게 또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퀄리티 러닝 센터라고 하는 업체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조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이제 수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퀄리티 러닝 센터라고 데이케어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러닝을 철자도 틀린 채 간판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4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방 검찰은 미네소타 내에 있는 뭐 보육 시설들이나 아동 영양 같은 것들, 뭐 급식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주거 지원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14개의 고위험 프로그램에서 이제 발생을 한 전체 사기 규모가 대략 한 1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0억 달러. 그리고 일부 조사관들은 잠재적인 피해까지 본다고 하면은 최대
90억 달러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떠한 사기를 이렇게 또 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허위 급식 인원을 이렇게 또 보고를 이렇게 또 하거나 아니면은 존재를 하지 않는 보육 아동들의 명단을 제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보조금을 타낸 뒤에 그 다음에 이 돈을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급차를 사고 뭐 부동산 구매를 이렇게 또 하는 등 호화 생활에 이제 탕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네소타의 이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팀 월츠에 대한 이 책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팀 월츠 이 주지사가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거는 이 팀 월츠의 주지사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팀 월츠 주지사는 사기를 저지르면은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수사관들을 이제 책임자로 이렇게 또 하는 등 새로운 사기 방지 프로그램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자체를 돈 세탁의 허브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네소타 내에 있는 말레이시아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또 이제 말레이시아 이민자들이 나와서 임시 보호 신분을 즉각 종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미네소타 말레이시아 이민자들 얘기가 나오나?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이민자들의 그 임시 보호 신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민자들한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이거는 분명히 데이케어 그 사기인데 왜 갑자기 이민자들한테 불똥이 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네소타에서 데이케어 그 사기로 인해 가지고 뭐 난리가 지금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 월즈 한때 부통령 후보로도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팀 월즈 주지사가 아니 왜 감시를 똑바로 안 했느냐라고 하면서 책임론도 지금 공화당이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사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기꾼들 모조리 다 싹 다 잡아들여야 하지 않나. 그리고 팀 월츠 이 주지사도 어느 정도 이제 비난받아 마땅하죠. 어쨌든 유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5번 프리웨이가 이 가스 파손 사고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폐쇄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제 토요일 어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5번 프리웨이 놀스 지역, 이제 LA 놀스 지역에 있는 카스테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인근에 있는 대형 가스 송전관이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주요 도로가 폐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5번 프리웨이가 한때 이제 폐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한테도 이제 대피 공고가 이렇게 또 내려졌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가스관이 파손이 되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도 일어나고 랜드슬라이드 일어나고 이로 인해 뭐 집안도 막 이동이 돼가지고 이 대형 가스 송전관이 파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또 추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주민들 그 주변에 이렇게 또 살고 있었던 이제 주민들이 제트 엔진 같은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다, 굉음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가스 냄새가 산타 클라리타에서도 나고, 그리고 이제 산타 클라리타를 넘어가지고 노스 샌프란난도 밸리에서도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스릴마 지역, 뭐 포터렌치 지역, 그리고 발렌시아 지역, 이 발렌시아 지역도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또 그랬나봐. 어쨌든 간에 5번 프리웨이가 전면 폐쇄가 됐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교통 정체가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지금 이 연휴가 끝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이제 집으로 되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5번 프리웨이가 이제 막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이제 LA에 이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번 프리웨이 양방향이 전면 통제가 돼가지고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가스관 차단을 이렇게 또 하고 안전 확인을 마친 다음에 오늘 9시인가 봐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5번 프리웨이 다시 개통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주민들한테 대피를 해라 라고 했다가 어젯밤 10시쯤에 대부분 해제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가스 냄새가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제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다행히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부상자나 뭐 사망자는 아무도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가 가스관이 지나가가지고 그때 한때 막 포트렌치 해가지고 그때도 막 가스 냄새로 인해가지고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 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리다 보니까 벤츄라에 있는 어느 가정집에서 이 싱크홀이 이렇게 또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떤 이제 주택가에서 며칠 동안 내린 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 배수관이 이제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파손이 되면서 그 안에서 싱크홀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벤츄라에 있는 어느 한 집의 뒷마당이 싱크홀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집 바로 앞에 이제 뒷마당인데 거기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와, 큰일 날 뻔. 집이 완전히 다 무너질 뻔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집은 추가 이제 붕괴 위험도 있다라고 하면서 레드 태그가 돼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퍼블릭 워크라고 해가지고 공공사업국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벤츄라 카운티 이제 공공사업국의 대원들이 이제 출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집안 안정화 작업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아무런 인명 피해가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가뭄이었다가 갑자기 막 폭우가 막 내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집안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하네요. 불안정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이렇게 또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캐스텍 지역에서는 집안이 뒤틀려가지고 가스관이 터지고, 그리고 이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어떤 집에서는 이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이런 사태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비가 적당히 내리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곧 2026년도이지 않습니까? 2026년도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이제 새로운 법을 맞이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우선 이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만약에 이 DUI를 이렇게 또 걸린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DUI 걸리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장치가 있거든요. 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음주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여야지만 엔진이 걸리게 하는 그런 장치를 달아야 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음주운전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그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하는 것을 연장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DUI 전과자들의 차량에 이제 설치를 하는 시동 차단 장치 프로그램을 2033년도까지 연장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그런 사고가 나서 뭐 과실치사가 발생을 했었어. 그 당시에는 보호관찰 기간을 2년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더 강하게 이 조치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거밖에도 무인 신호 위반 단속을 확대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다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미국은 카메라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도시들에 가끔씩 있어. 그런데 이거를 이제 더 늘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도시들에 많은 차들이 이제 위반을 하는 곳에는 카메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달아가지고 단속을 더 확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위반이 된다고 하면은 경찰한테 걸린 것이 아니라 카메라한테 이제 단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 과태료로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카메라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제 앞으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슬로우 다운, 무브 오버 그 법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응급 차량들이나 이제 고속도로 작업 차량들에만 적용이 됐었던 이 슬로우 다운, 무브 오버 이 법이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있는 모든 차량들한테, 모든 일반 차량들한테도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상등을 켜고 있고 갓길에 있다고 하면은 천천히 가고 이제 좀 이제 비켜줘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학교 주변에 제한석도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 리밋이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뭐 미국 해가지고 학교 구역에 스피드 리밋이 25마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진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주변에 다니실 때는 더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도 이제 만약에 이제 번호판을 이제 가린다고 하면은, 번호판을 이제 가리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1,000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번호판 가리는 행위는 좀 더 심하게 다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이제 차량에 관련이 돼가지고 이제 소비자 보호 같은 것들이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거래 사기 방지법이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딜러가 차량 가격이나 할부 조건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이제 금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50,000 이하의 중고차를 이렇게 탔을 때 3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중고차를 살 때에는, 딜러에서 살 때에는 3일 이내에 캔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보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차 위반 과태료를 이제 감면을 해주는 그런 법도 이렇게 생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과태료를 이제 감액을 이렇게 또 해준다. 아니면은 납부를 할 때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이렇게 또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를 변경을 할 때 면허증이 이제 재발급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종이에다가 새로운 주소를 이렇게 또 적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다른 주는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냥 새로운 주소를, 무슨 종이가 있어요. 뭐 change of address라고 해가지고 그냥 새로운 주소를 이제 손으로 자기가 그냥 적었는데, 이제는 면허증을 즉시 요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자율주행차 표시 등을 설치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이제 셀프 드라이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셀프 드라이빙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오프로딩 전기 오토바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오프로딩 이 전기 오토바이도 공식적인 그 오프로딩 차량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뭐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이 전기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게 전기 자전거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아무 데서나 막 타고 다니거든요. 헬멧도 쓰지를 않고. 그런데 그 전기 오토바이가 굉장히 빨라요. 파워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공식적으로 오프로딩 이 바이크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딩 오토바이 규정이 모두 다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헬멧도 써야 되고 레지스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새로운 법들이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핵심 광물을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 동부에 있는 산악지대에 위치를 한 상동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텅스턴이라고 하는 광물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상동 광산은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품질의 텅스턴이 매장이 된 곳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텅스턴이라고 하는 금속이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의 금속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텅스텐은 극도로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금속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탱크에도 이제 많이 쓴다고 하고요. 전투기에도 많이 쓰고,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도 쓰고, 장갑을 관통을 하는 탄약에도 쓰고, 방위 산업에 있어 가지고 필수 자원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 AI 하드웨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금속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텅스턴 공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텅스턴 공급의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탈중국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망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텅스턴 금속을 이제부터 이제 수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 달에 12월 달 중순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상동 광산에서 첫 번째 이제 텅스턴을 이렇게 또 캤나봐요. 캐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조만간 수출이 이렇게 또 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텅스턴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많이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따봉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코리안 컬처가 K컬처가 엄청나게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K컬처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화려한 외형 뒤에 숨겨진 그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BTS 뭐 기생충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한국 문화의 그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국 산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붕괴 직전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영화계의 구조적인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한국의 영화 관광객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억 2,600만 명에 달했는데, 그런데 2024년도 작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억 2,300만 명으로 45%가 감소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제작이 위축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형 배급사들이 연간 40편 이상을 제작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2025년도에는 20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으로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심각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OTT로 스트리밍으로 엄청나게 인력이 유출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극장 개봉의 수익성이 악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감독들이나 제작진들이 투자가 안정적인 넷플릭스나 이런 이제 OTT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영화계가 구조적으로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K-팝 역시 좀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지컬 앨범 판매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20% 정도를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K-팝을 본다고 하면은 코어 팬덤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대중성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BTS나 뭐 블랙핑크 이런 이제 대형 글로벌 K-팝 스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코어 팬덤을 더 이제 집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대중성이 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대형 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K-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뭐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만화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제작이 된 그런 이제 한국 K-팝 컬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 정체성이 지금 좀 이제 사라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K-팝인지라고 왜냐하면은 한국 문화가 있기는 있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완전히 한국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K-팝도 좀 이제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5년 동안 51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도 뭐 하이브나 SM 대형 기획사들도 글로벌로 지금 확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동남아나 인도 이런 이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 사항도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지나치게 해외 확장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익 극대화 전략이 오히려 K컬처의 독창성을 이제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제 K컬처가 이게 해외로 너무나 이제 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코리안 컬처냐라는 그런 소리지.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한국 거이기는 한국 거인데 한국 거이지 않은 것이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K-팝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 불길한 그런 경고가 섞인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S&P 500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인 지표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실러 케입 레이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실러 케입 레이쇼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가를 지난 10년간 평균 이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을 하는 핵심 지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케입 레시오가 지금 현재 39에 달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50년 역사상 단 2번만 있었었다라고 한다고요. 1920년대 후반 대공황 직전에 이렇게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직전에 요게 있었었다. 그러니까 이 케입 레시오가 굉장히 높았었던 그 수준이 딱 2번이 있었는데 그 2번 뒤에 어마무시한 폭락장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1920년대 후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케입 지수가 정점에 이른 이후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서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도 이 케입 지수가 44까지 오른 뒤에 이 닷컴 버블이 이제 생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케입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9라고 한다고요. 닷컴 버블은 44대 무너졌는데 지금 39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조금만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거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열풍이 시장을 주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20년 만에 찾아온 이 높은 밸류에이션, 이 버블이 많이 끼인 것은 내년에 좀 이제 불안할 수도 있다. 내년에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거품에 좀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비싸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쩌면은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이렇게 또 하시겠지만, 어떤 곳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그냥 지수들을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요런 지수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조작이 됐다? 내년에 진짜 폭락장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민자들을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1년이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외국 출생의 인구 비중은 14.8%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890년대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1970년대 수준인 4.7%대까지 낮추려고 목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의 비율을 지금 15% 정도에서 5%대까지 3배를 지금 줄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33%대까지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외국 출생의 인구 비중이 15% 정도인데 이거를 5%대까지 낮추려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그 이민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 이민자들의 수가 급감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에는 연간 이민자들의 수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4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이민자들이 들어왔었는데 매년, 그런데 이게 45만 명으로 떨어졌대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벌써 60만 명 이상을 추방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은 훨씬 더 적게 받고 있으면서 추방한 사람들의 수는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비자 수수료를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다. 뭐 H1B 비자, 이것들은 뭐 10만 달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비싸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난민 수용은 0이다. 0에 가깝고, 그리고 유학생들의 입학생 수도 급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서부 버지니아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병원 간호사직의 20% 정도가 공석이다. 노동력이 이제 모자르다라는 그런 소리. 간호사직이 모자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지애나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제 농가에서는 인력난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이오와주에 있는 뭐 마셜 타운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인구의 19% 정도가 외국인 출생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추방 레러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활력을 지금 잃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 포춘 500대 기업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절반가량은 이민자나 그의 자녀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된 그런 기업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이 미국의 기업들을 엄청나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거의 절반 정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막고 있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중에서 인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4% 정도는 히스패닉이다. 히스패닉 라티노 계열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8% 정도는 아시아 계열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 중에 17% 정도는 백인,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캐나다 출신이고, 그리고 9% 정도는 흑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히스패닉이 가장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 내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1,100만 명으로 이제 추정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절반가량 50% 정도는 멕시코 출신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민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를 계속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국인들 비자를 전면 중단을 이렇게 또 하는 등 서로 지금 오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들을 39개국으로 늘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도 미국인들 입국을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이 굉장히 높다. 이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테러범 활동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을 미국으로 입국을 하는 것을 지금 금지를 이렇게 또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제르 나라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인 비자를 영구히 중단을 한다라고 보복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제르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우리를 풀어줄 때까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지금 비슷한 것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나라들한테 오지 말아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도 이제 글로 가는 것을 조금씩 이제 막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미국이 완전히 고립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뉴욕 서베이를 이렇게 또 탈 때는 메트로 카드를 이제 사지 않았었습니까? 사가지고 그 메트로 카드를 이렇게 또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메트로 카드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사라진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메트로 카드가 이제 사라지고 탭앤고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그 메트로 카드는 쓸 수가 있다. 내년까지 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아니면은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페이 같은 거 이렇게 또 써가지고 메트로 카드를 대체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뉴욕에서의 메트로 카드는 32년 동안이나 이렇게 또 썼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냥 신용카드를 탭앤고를 이렇게 또 하거나 아니면은 이 핸드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뉴욕 교통공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카드를 이제 안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간 2천만 달러 정도를 이 절감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만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뉴욕에서 전철을 이렇게 또 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우려 사항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년층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핸드폰 사용 같은 것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이거 어려운 게 아니느냐 쓰는 데 있어가지고 라고도 그런 우려 사항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뉴욕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른 도시들로도 전부 다 이렇게 또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신용카드로만 이제 탭을 해가지고 페이를 하면서 막 들어가더라고요. 뭐 유럽 같은 곳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뉴욕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이 LA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